안녕하세요. 저는 반수로 스테인제 N4기를 졸업하고 이번에 울산대학교 의예과에 최초 합격한 염지은입니다. 네, 저는 수능 전날에도 똑같이 부엉이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사실 긴장돼서 평소처럼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계획의 양을 훨씬 더 줄여서 제가 과목별로 정리했던 실전 행동 강령 노트만을 과목별로 복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험장에 들어가서 각 과목별 전후에 혹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공부하고 또 어떤 것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일과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시험을 볼 때 그 전날 긴장을 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성격이었어서 이번 수능 때도 잠을 잘 못 잘까 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계획의 양을 줄였던 것도 있고 그 계획의 양을 줄인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마무리한 결과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나 이제 공부 다 했다. 이제 내일 시험만 가서 잘 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수능날 6시에 알람을 맞춰놨었는데 5시에 눈이 떠져서 그대로 5시에 기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수험장도 제일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 전날 작성했던 일과표를 보면서 책상도 보고 의자도 보고 그리고 화장실 위치도 확인하면서 미리 앉아서 시험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 새로 세운 목표가 떨지 말고 평소처럼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받고 나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새겼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많이 떨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 때 그냥 소화되기 편하게 죽을 선택했었습니다. 사실 그날 수학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막상 돼도 배가 고프다거나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같이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간식을 따로 안 드시는 분이시라면 죽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소에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으면 모의고사 때 미리 도시락을 싸보고 그거를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탐구 2교시가 끝나고 OMR을 제출하자마자 되게 울컥했었는데요. 왜냐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그 하루 만에 짧은 시간에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허무감이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장을 나와서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는 체력적으로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사실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지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고마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과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무서워서 정답지가 다 나오고 나서 한 9시 넘어서 채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떨리는 손으로 빠른 채점을 돌려서 결과를 확인을 했고 다행인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쁨, 뿌듯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가족들끼리 같이 서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저는 사실 현역 때 평소 모의고사 때도 받아보지 못했던 등급을 수능 때 처음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쪽 편에 미련도 있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그거를 위기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배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재수생들이 많았어서 선배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많이 추천하기에 스테인제가 자료 퀄리티도 높고 자료 양도 많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어서 사실 학원을 선택을 하는 데는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사실 바뀌면서 시험 선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험 운영 분위기도 사실 바뀌었
바뀌었었는데요. 그거를 대비하기에는 매주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치르고 그리고 N수생들에게는 N 모의고사도 제공을 해주는 시대인재의 자료 그리고 수업 방식이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처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원래 노트 정리를 주로 많이 하는 수학이나 과탐 노트만 개념 노트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했었는데요. 이번에 반수를 하면서는 모든 과목에서 노트를 만들어서 특히 국어 노트를 쓰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자주 실수하고 어떤 것에서 자주 함정에 빠지는지 등을 적은 저만의 노트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것을 수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책만 있으면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 강령 노트를 만들었던 게 이번 수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불안했던 과목은 국어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사실 풀고 나서도 제가 답을 맞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과목이었어서 항상 보고 나서도 내가 잘 봤다 못 봤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답을 찍으면 맞겠다 아니면 왜 맞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김은영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하였고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영역별로 학습 방법을 아니면 문제풀이 방법을 체화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화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이것을 실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혹시나 체화됐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것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국어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을 항상 보면 그만큼 양이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옆에 해설지를 보고 간단하게 오답 풀이만 하고 바로 다른 시험지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제가 국어 과목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만큼 그 오답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 전에는 제가 헷갈렸던 문제 혹은 틀릴 것 같은 문제를 미리 체크를 해보고 왜 틀릴 것 같은지, 왜 이 문제에 정답에 확신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는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자신감이라기보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국어 노트를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틀려서 이렇게 다음엔 풀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왜 틀리는지를 적어봤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다시 또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매뉴얼화를 해서 그 행동 강령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점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노트를 완성을 해갈 때쯤 내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이번 수능에서도 실수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지는데 그 노트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생명과학 원 과목을 가장 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생명과학 원은 개념형 문제랑 킬러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념형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킬러형 문제는 그 문제 유형별로 스킬들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킬러 문제보다 쉬운 문제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항상 매주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제 스스로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것이 제가 실수하지 않고 생명과학원을 항상 긴장감 있게 풀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과목에서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평가원 모의고사 복귀였습니다. 사실 6급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전 연습을 가장 리얼하게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급형 시험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나 점수에 연연해하거나 아니면 다음번엔 잘 보겠지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하게 또는 솔직하게 못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9평을 수능 실전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9평 전날에도 수능 전날처럼 준비하고 계획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9평 바로 끝나고 제가 그 실전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 사고 과정 속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더 채워서 공부를 할 건지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평가원 모의고사 복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바로 밤에 핸드폰 보지 않기를 제 올해 생활수칙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핸드폰을 밤에 보다가 잠이 들면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그 다음날에 영향을 주겠다 생각을 해서 밤에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말로만은 쉽지 유혹을 이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 밖으로 핸드폰을 내고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다음날 잠을 못 이뤄서 그 다음날 영향을 받는 일도 없어졌고, 항상 일관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하게 됐던 게 모의고사 복귀였습니다. 모의고사들을 복귀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기억이 남습니다. 김은영 선생님께 되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김은영 선생님께 따로 메일을 보내고 선생님께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유독 힘들 때는 그렇게 선생님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감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번 수능에서는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기만 하지 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로 단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런 걱정할 시간에 지금 후회 없이 공부를 해야 내가 수능을 치고 나서도 후회 없이 내가 이 생활을 잘 마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 제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불안함을 저는 없앴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역 때 사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등급을 받았던 터라서 제가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춘 대학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시 접수를 할 때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컨설팅을 받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이런 점이 고민된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고,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정식 컨설팅을 받기 전까지 사실 스스로도 되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어떤 라인이고 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 컨설팅을 받으면서 메이저 의대라는 선택권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덕분에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날의 상황이 어떠하든 너 자신을 믿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험장에 들어가면 혼자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이 평소 모의고사 보던 대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강조해주고 싶고요. 평소에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수험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현역 때 아쉬운 점수를 맞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미련이 남거나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수 생활을 했어서 특히 이 영상을 보면서 반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반수를 하게 되면 앞에 이미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많은 수업을 듣고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수생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만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면 마지막 파이널 기간 돼서는 사실 재수생 친구들이나 반수생 친구들이나 크게 실력 차이가 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자신이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해서 정말 이도저도 않는 그냥 다른 친구들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하면 쟤네들처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게 끝까지 수험 생활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